금값이 난립니다. 너도나도 잠자고 있던 금부치를 팔러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마침내 저희 집에서도 30년 된 금반지가 나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베이킹 저울에도 올려보고 금값도 검색해봤는데 또 금값이 내렸다네요. 금, 지금 팔아야 할까요? 대체 금값은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리는 걸까요? 일단 얼마나 나왔을까? 지금 금값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제일 잘 알려줄 것 같은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떨리죠? 네, 가슴이 두근두근. 너무 좋을 것 같은데? 3만 원이요? 아니죠? 1100. 1100. 어머, 정말요? 어머니가 네네네네. 진짜 얼마 나올까? 글씨 여기 시약이 문지러져서 18인지 14인지 모르겠어요. 자, 18K인데요. 네네네. 18K로 5.28돈. 저희가 이제 시세는 실시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번 맡기거든요. 제가 계산할 때 시점으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격 알려드릴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요 어머니가 주신 요 18K 311만 4,500원. 돈이 생각보다 많이 됩니다. 금값이 올랐다더니 장롱에 3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에어컨에 한정판으로 금 로고를 붙여주기도 했었거든요. 에어컨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에어컨 이런 것도 금값이 그렇게 비쌌으면 에어컨에다 그런 걸 달았겠어요. 안 했지. 이 에어컨을 팔 당시 이 한돈짜리 금 로고의 가격은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 로고를 떼어서 가져온 사람은 얼마를 가져갔을까요? 76만 7천 원 보내드릴 거예요. 20년 새 10배가 오른 겁니다. 한돈이 이렇게 급등한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업자들도 매일매일 폭락할까 봐 걱정이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올라서 내릴까 봐 걱정하는 거야. 그래프를 봐도 금값은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20년 동안은 정말 많이 올랐죠. 물론 길게 보면 대부분의 경제지표 그래프는 올라갑니다. 주식도, 물가도, GDP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금이 특이한 이유는 방향보다 모양에 있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물가 그래프와 달리 금값 그래프는 요동을 칩니다. 그래프의 꼭지들을 보면 2008년, 2012년, 2020년, 그리고 2022년입니다.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코로나 대공황,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금은 전통적으로는 안전자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었던 금융위기가 2000년대 후반이었죠. 그때 금값이 꼭지를 찍었는데요. 다른 자산군들에 비해서 경기가 안 좋을 때 좀 올라가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덩어리, 지금은 금은방에 가서 돈으로 바꿔야 하지만 예전에는 금 자체가 돈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기록들을 보면 고대 이집트 때의 기록들이 있잖아요. 계정 표현의 수단이라든지 성경에 봐도 나오죠. 로마 시대 같은 때 썼던 금화들이 지금 발견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왜 하필 금일까요? 반짝거리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좀 촌스럽기도 하고 왜 더 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나 더 세련된 은은 안 되는 걸까요? 금이 쓰였던 거는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그 금이 갖고 있는 특성 이런 것 때문입니다. 내구성이 좋죠. 금 같은 거는 물론 이렇게 구부러지긴 하지만 녹슬지는 않잖아요. 긁으면 쑤실 때 그럼 없죠. 그거를 제가 하루 종일 긁어봤거든요. 그러면 오래 간다고 해서 화폐로 쓰일 수 있냐? 는 또 아니거든요. 화폐로 쓰이려면 희소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너무 희소성이 있어도 안 돼요. 플래티넘도 희소한데 금보다 훨씬 더 희소해요. 그러니까 화폐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쉽게 만들 수가 있어야지 화폐로 이렇게 널리 쓰이고 왕들이 전쟁 일으킬 때도 또 화폐를 찍어내야 되잖아요. 스위스팟에 딱 있는 게 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은 쪼갤 수는 있지만 이거를 다시 합칠 수가 없잖아요. 금은 필요하면 이렇게 녹여서 다시 합칠 수도 있고 쪼갤 수도 있고 그리고 번쩍번쩍하니까 보기도 좋고요. 그럼 화폐가 되기 위한 완벽한 조건을 가진 이 금속은 언제부터 화폐가 아니게 되었을까요? 미국에서 금을 가져가면 돈이랑 똑같이 거의 취급을 해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금과 달러 사이의 교환 비율을 딱 정해준 거예요. 너희는 달러를 써. 너희들이 만약에 우리 달러를 못 믿으면 가져오면 우리가 금으로 다시 교환을 해줄게. 이게 근본이제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미국이 정말 금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의구심들이 많았습니다. 그 의구심을 실제로 실행한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데가 야 너희들 진짜 금 가지고 있냐? 해가지고 프랑스가 미국에 진짜 금을 달라고 합니다. 금을 이렇게 한번 왕창 인출을 해가요. 골드런이 일어난 거죠. 없죠. 미국은 돈을 너무 많이 찍었으니까. 결국 1971년 미국은 선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달러를 들고 와도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 이게 닉슨 쇼크입니다. 사실 그 전에 이미 미국이 달러를 엄청나게 풀었죠. 그러니까 달러에 중독을 시킨 거예요. 이때부터 금은 공식적인 화폐 자리에서 내려오죠. 그런데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여전히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화폐는 쓰는 것이고 자산은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얘기할 때 중요한 건 쓰임보다는 신뢰입니다. 예를 들면 주식은 이 기업이 앞으로 돈을 잘 벌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달러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죠. 그런데 금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기업도 아니고 국가도 아닙니다. 그냥 존재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부도날 것 같을 때 혹은 국가 경제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회사도 아니고 국가도 아닌 금으로 도망칩니다. 금이 가격이 변하지 않아서 금이 가격이 꾸준히 올라서 안전자산인 건 아닙니다. 금값도 상당히 출렁거리고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보험의 역할을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금값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안전자산이라는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거든요. 전쟁 같은 거 말이죠. 그런데 또 이상합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불안은 더 커졌는데 왜 최근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금값이 오히려 떨어진 걸까요? 2024년, 5년 되면서부터는 개인들, 또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의 가격 변동은 투기성 자금들의 흐름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금이 안전자산이냐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50만 원, 40만 원이었다가 60만 원 됐을 때 금값이 급등했다 그랬어요. 근데 60만 원 되고 70만 원 되고 80만 원 되고 90만 원을 한 번 쳤단 말이야. 90만 원 치고 나니까 80 얼마여도 급락이야. 폭락이라 그래. 그러니까 기쁨은 오히려 40만 원일 때 가져오셨던 분들이 너 소리 지르시고 기분 좋아서 커피 쏘시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높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아버렸어. 이 정도면 얼마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너도 나도 쉽게 금을 사고 파는데 저도 금 투자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럴 때일수록 안 사는 게 맞는 걸까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30대 초반 젊으신 분이라면 저는 금을 원래 권하지 않아요. 가격 상승을 바라고 금을 살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대신에 포트폴리오에 어떠한 보험의 성격, 인플레가 아주 오른다든지 아니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올랐을 때 보험은 원래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소에 조금 돈을 잃더라도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내가 힘들 때 도움이 되는 게 보험이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내 포트폴리오를 좀 튼튼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넣어도 괜찮아요. 언니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언제 금을 사면 좋을까요? 라는 물음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돈 있을 때 단시간 내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면 그냥 내가 지금 돈 있을 때 그냥 사라. 파는 것도 언제 팔아야 되냐? 내가 돈 없을 때 그냥 팔아라. 그거를 누구한테 묻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 사서 내일 팔면 손해지. 그렇지만 이제 저는 금을 하는 사람으로서 금은 좀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효자. 네. 이거 집에서 굴러다니는 거 같아. 집에서 굴러다니자. 예. 어머나 이게 일일이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들고 가? 잘. 금은 모두에게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누군가에겐 투자 상품이고 누군가에겐 시스템 불안을 잠재울 보험이고 또 누군가에겐 결혼 반지이자 기억이죠. 수천 년 동안 살아남으며 우리의 선택과 위기의 순간을 지켜본 금. 100년 후엔 얼마가 될까요?